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좀 일찍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갱년기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갱년기라는 건요, 완전히 폐경이 된 이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폐경이라는 거는 생리를 딱 안 하게 되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하죠. 이거는 하나의 점이라고 한다면, 폐경을 전후로 해서 5년에서 10년 요런 정도를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갱년기는 이게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폐경이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폐경이 되고 난 후에도 몇 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태고요. 이럴 때 이제 증상들을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죠. 흔하게 많이 듣는 안면 홍조라든지 얼굴이 붉어지고 더워서 땀이 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폐경과 동시에 시작하는 건 아니다.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찍 시작되는 분들은 생리를 계속 하는데도 규칙적으로 하는데도 이런 증상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개입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갱년기에 대해서 너무 대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는데도 갱년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이 폐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임신 출산만큼 중요해요. 초경만큼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요. 어느 순간 이제 증상이 많이 심해졌을 때 내 몸이 왜 이렇지?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 출산, 결혼 같은 건 어때요? 결혼에 대해서는 6살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결혼할 거야?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거야? 이런 환상들이 다 있잖아요. 결혼 또 적어도 1년 전부터는 준비를 하잖아요. 식장 잡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임신에 대해서도 계획을 막 해요. 언제 가져서 언제 낳고 이런 거부터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임신 중 태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이유식 어떻게 만들고 어디 유치원을 보내고 이런 것들까지 막 계획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폐경에 대해서는 생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불편해지면 이제 약을 먹어야겠다, 이런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나마 병원을 오시는 분들은 나아요. 왜 이런지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갱년기의 시작,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알아채고, 빨리 알아채는 거에 의의가 뭐예요? 이때부터 그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리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증상이 없는데 미리 시작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생애의 전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여기에 대비하는 자세,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나가고 어떤 식으로 쉬기를 하고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의의가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도 하고 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폐경이 50세 전후에 많이 되거든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때 한 반을 살았어요. 근데 이 후반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생리가 끊기면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생리가 끊기기 전에 좀 불규칙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한 달, 두 달 끊어지기 시작한다, 건너뛴다 이러면은 다들 아시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던 분들이 난 28주기야, 30일주기야 이렇게 있던 분들이 하루 빨라지거나 하루 늦어지거나 이러기 시작해요. 생리 양은 그 전부터 줄어요. 30대 중후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가는데요. 이게 준다 그래서 빨리 폐경이 시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기가 좀 뒤틀리는 건 좀 유심하게 봐야 돼요. 호르몬 불균형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씩 달라지는 주기, 혹은 생리 때가 아닌데 피가 난다, 배란혈이 없던 분들이 배란혈이 시작이 된다, 혹은 관계를 하고 나서 피가 좀 난다,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좀 호르몬이 좀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체중이 느는데요. 체중이 이제 수치적으로 늘기 전부터 우리 눈밭이라고 하죠. 이제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체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겨요. 갱년기가 되면요, 체중이 쉽게 늘 수가 있고요. 체지방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뱃살이 쪄요. 뱃살이 늘어요. 내가 평생 동안 날씬했고 평생 동안 뱃살이 하나도 없었던 분들이 이때부터 뱃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뱃살, 옆구리살, 그리고 브라 위아래로 이렇게 불룩불룩 나오는 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거는 언제냐면 똑같은 바지를 입었는데 뭔가 답답하고 불편한 거예요. 단추는 채워져요. 단추는 채워지는데 뭔가 이게 답답해요. 불편해요.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지날수록 그 바지에 단추가 안 잠기기 시작하고 자꾸 더 편한 바지를 찾게 되고 고무줄 바지 이런 것만 입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중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죠. 체중이 늘지 않더라도 근육이 빠지면서 체지방이 증가하시면 몸의 부피는 늘어나거든요. 근데 체중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묘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체중 관리를 시작을 하셔야죠. 일찍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기를 좀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 몸이 뭔가 변할 때, 거울을 봤을 때 뭔가 이제 중간쯤이 부풀기 시작할 때 갱년기는 아닐까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고 일어나서 손이 약간 뿌듯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붓는 느낌? 뭔가 뻑뻑한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아프진 않아요. 처음엔 아픈 걸로 오진 않아요. 갱년기가 시작되면 온몸이 아프고 관절통이 생기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손이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퉁퉁 부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쥐었을 때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증상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두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 다들 무슨 류마티스 내과 이런 데를 가세요. 혹은 정형외과를 가세요. 손이 이상해요 이러면서 가시거든요. 그게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도 좀 알아챌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번째,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뭔가 잤는데 나는 이 정도 수면을 취하면 충분했는데 뭔가 이게 충분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낮 동안 피곤하고 자꾸 중간에 졸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자도 뭔가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자꾸 깨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깨고 잘 주무시던 분들이 자다가 두 번, 세 번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잘 잠들지 못하고 새벽 3시, 4시에 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아침까지 깨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네요. 이런 증상이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 때는요, 내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체온 변화가 이제 미묘하게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깨실 수가 있어요. 뭔가 조금 더워서, 조금 추워서 깨는 거예요. 혹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지 못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까지는 아닌데 성욕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성욕도 없고 관계를 할 때 뭔가 느낌도 훅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민감하지 못하고 뭔가 뻑뻑한 느낌? 그런 데서부터 이제 처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들로 갱년기의 시작을 좀 점쳐볼 수가 있는 거죠. 점쳐본다는 거는 이게 일시적으로 그랬다고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별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체중이 느는 것도 호르몬 변화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내가 많이 먹어서 느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생활이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더 많이 먹지도 않고 운동도 그대로 하고 특별히 스트레스 상황도 아니다 이랬는데 이런 변화들이 한두 개 나타나기 시작한다. 점점 종류가 많아진다. 이랬을 때는 갱년기가 시작된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갱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우울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서 집안에 계속 큰 소리가 오간다든지 자녀분들이 좀 이제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요소겠지만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증상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요, 저는 제일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좀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그리고 시기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체중이 급격하게 느는 분들은 갱년기 때 10kg가 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호르몬이 적어지니까 가슴이 처지고 가슴이 작아진다는데 저는 자꾸 가슴이 커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방이 늘어서 그래요. 지방이 가슴에 붙어서 그래. 우리가 유방 초음파를 보잖아요. 그러면 유방 실질은 얼마 없어요. 유방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지방만 늘어나서 그게 이제 부피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제가 맨날 믹스커피 말씀을 드리는데 믹스커피만 끊으면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저희 환자분은 저는 믹스커피를 끊었어요. 그래서 바닐라 라떼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바닐라 라떼도 열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믹스커피 한 잔보다 바닐라 라떼 한 잔이
훨씬 양이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열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비싼 걸 드신다 해서 더 건강하고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믹스커피 뭐 한 잔 마시는 거는 완전히 끊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드시는 분들이 뭐 습관적으로 내가 뭐 5-6잔 드시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이런 생활 습관의 교정이 이런 시점부터는 좀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갱년기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갱년기가 되고 나서 이제 진작 관리할 거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이제 전부터 이거를 염려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여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찾아오시거나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안면 홍조가 심할 때 저를 찾아오셔서 호르몬제 처방을 받고 그러시거든요. 호르몬 약이 굉장히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요, 모든 상황의 극강의 해결책, 최고의 해결책 이런 거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시기쯤이 되면요, 뭐 이런 조그만 증상들이 나타날 때부터 내 몸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고 나를 스스로 보살피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